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고등학교 교사 김태근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특성화고의 진학의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내용을 가지고 대입의 전반적인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21 대입의 일반 그리고 대입의 주요 특징과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 대입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축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 전형의 공정성 강화, 두 번째 수능 시험을 포함한 입시의 일정이 수년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 실행이 원년이로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입시와 관련된 여러 줄거리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정성 강화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수시 정시에서 전형 간소화 방침에 의해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이원화해서 더욱더 간소화해서 운행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시에 내년도 입시까지 순차적으로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이 줄어들며, 그리고 반대로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확대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정시에서 역시 선발 인원이 확대된다고 하는,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차트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히 도표를 통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올해 마지막 대학별고사인 적성고사가 고등학교 현재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교과과정 범위 내 출제라든지 면접의 강화, 이러한 방안 조치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최초로 수능 시험이 연기가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학생부 작성 기준일 또한 수시는 9월 16일, 정시는 12월 14일. 세 번째, 올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대상자가 현 3학년인데 학업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교사의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의 작성이나 기술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그 완성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러한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교협에서 7월 3일 기준자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2021 대입 전형 변경 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사항의 큰 테두리는 대입의 안정성, 그리고 수험생 간의 유분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비대면 시행한다는, 그리고 비교과 부분의 출결이나 봉사시간 등의 정량적인 반영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는 취지하에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서류 반영 평가 요소에서 건대를 포함한 21개 대학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유불리가 없도록 제대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 면접은 전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이러한 상담을 통한 면접 방식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 교과 전형이 역시 비교과와 면접에 있어서 경기대회, 고려대, 이화여대 역시 비대면, 그리고 정량 반영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역시 실기 실적 또한 건국대 외 여러 9개 대학에서 비대면, 그러한 정량 반영 기준의 변경이 아울러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입의 일정과 관련해서 기존 수시 학생부,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6일, 각각 12월 14일로 이동이 되었고, 그리고 수능이 12월로 기존의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서 2주 연기되어서 12월 첫째 주 3일 목요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시 및 정시 모집 일정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내용 꼭 주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문대학교의 원서 접수 기간은 1차 수시 1차, 2차 4년제 대학 모집 전형 기간과 일치하면서 좀 더 기간이 길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2021년 내년도 1월 7일부터 1월 18일 월요일까지 역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 마감일과 마감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9월 23일 수요일 날 시작이 되어서 9월 28일 월요일 날 마감이 되는데 학교별로 9월 23일 날 시작해서 좀 더 마감일이 단축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하루 늦게 이틀 늦게 9월 24일, 25일 날 시작이 되어서 9월 28일 날 마감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특성하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띄운 내용처럼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8일 월요일까지 경희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이 6개 대학의 경우에는 하루 늦게 9월 24일 목요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지대학교의 경우에는 9월 25일 날 금요일 날 시작이 돼서 9월 28일 월요일 날 마감이 되고 특히 선생님들이 꼭 수험생들에게 유념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당부의 사항을 하나 드리면 마감일은 같지만 마감 시간이 17시 5시 아니면 18시 6시에 대개 시차를 두고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마감 시간에 쫓겨서 임박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다른 또 불이익을 그로 인해서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의 당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2021 전국 단위 전체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약 34만 7천 명 단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00명 초반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로 진행했을 때는 역시 한 900명대 가까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그 총량이 모집 시기별 인원이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 변화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참고로 올해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전국 140개 대학에서 약 3,036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시, 정시, 모집 시기별 그리고 전형 유형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021학년도 전체 수시, 정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은 우선 학생부 위주에서 전형이 모집 인원에서 약간 400명대 초반대 끄트머리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요.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약 10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는 동국대의 경우처럼 기존에 여러 실기나 실적 위주의 소프트웨어 특기자라든지 어학 특기자 전형이 실기 실적 위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시 바뀌면서 전환 운영되면서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나머지 논술이나 실기 실적 기타 이런 인원의 대우는 대거 축소되는 현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400명 초반이 줄고요. 이와 반면에 정시에서는 그 선발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수능 위주에서 1,500명 가까이가 증가되어서 전년도보다는 정시의 선발 인원이 8만여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본 강의의 가장 주된 내용이자 핵심 주제인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인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 내용 같이 함께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대입 지원 전략에 특별히 확장성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은 바꾸고 표현하면은 그만큼 이전에 이제 선취업이 상대적으로 여러 특성화고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내부 문제라든지 또 특성화고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와 겹쳐서 여러 가지 취업 환경이 조금 불리해진 여건이라든지 이런 재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특별히 이제 특성화고가 정해진 특별 전형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전형에 이제는 틈새 전형을 조금 찾아서 아이들을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진학적으로 충원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동기부여하에 제가 나름대로 특성화고의 대입 지원 전략 확장성 방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간추려서 삼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원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수시에서 정시에서 하지만 그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집 단위의 전공학과 뽑는 학과 개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자, 재직자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수시 대부분에서 뽑고요. 정시 일부에서 선발을 하는데 이는 3년이라고 하는 졸업일 다음 날부터 취업한 재직을 한 3년이라는 요건을 또 채워야 되고 그리고 졸업하는 날까지 또 의무적인 복무 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졸업자들의 경우에도 요즘은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이여서 학교에게 선생님들에게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지원 전략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른기의 특별전형 수시 정원내 전형인데요. 이건 고른기의 특별전형 속에 다른 지원 자격 요건에 포함이 돼서 특성화고 작년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민대를 선두로 해서 한양대, 에리카, 협성대까지 10개의 대학이 고른기의 특별전형에서 다른 특별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다음 차트에서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 역시 하나도 우리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번 정원 외 특별전형 말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입시 지원 성공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일부 대학의 모집 단위가 일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성적 교과 우수자 전형, 이게 국영수 사과 반영 교과에 5개 학기 해서 3과목씩 12과목 충족 요건만 갖추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에서 인문사회 상경의 경우에는 합의 7 이내, 반드시 한 개 영역은 4등급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대신 사탐, 과탐만 인정을 하고요. 또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서 똑같이 3학기 이상, 3학기 이상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 여기에 서울여대와 달리 탐구 영역에서 사탐, 과탐 말고도 직업 탐구를 인정해 주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학생부 일반 전형이지만 요건만 갖추면은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여대 역시 발음 플러스 인재 전형이라든지 기타 다른 타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특히 지역적으로 조금 시선을 아래로 두게 되면은 또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반 전형의 틈새, 이러한 전형에도 우리가 과감히 이제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 잘 보듬고 다듬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 특히 특성화고의 속성상 소프트웨어, IT 관련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도 특성화고의 속성을 잘 반영을 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기자 전형에 과감히 도전을 해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숭실대학교의 경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모집 결과를 보게 되면 총 21명 합격자 가운데서 14명이 일반계 출신자 학생이었고 나머지 7명이 특성화고 합격자였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국민대라든지 국민대학교의 경우에는 똑같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실기 실적 위주로만 운영한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숭실대의 경우에는 특기자 실적 실기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 대학별 상세한 내용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 사이트 어디가라든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선생님들이 미리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든지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적성고사의 경우에도 한 번쯤은 우리가 중하위권 학생들이 과감히 수능까지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한번 상담을 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특별히 고졸자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조치로서 각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작년도부터서
전국에 4개 대학 그리고 올해 새롭게 가천대를 선두로 해서 5개 대학이 신설 추가되어서 총 9개 대학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가천대의 경우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올해 2021 선두 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학생들 역시 모집단이 학과의 이공계 중심이지만 학생들을 뽑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식을 취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와 학업 역량을 보고 통과되면은 배수로 뽑아서 통과된 경우에는 1단계 성적은 1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산업체, 기업체 임원들이 연계가 되어서 그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 면접 반영 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4년제 학사 운영 과정이지만 3년제로서 6학기 과정으로 방학 없이 집중해서 운영이 되고요. 1학년 때는 특전으로서 각 모든 입학생에게 전액 100%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2학년, 3학년에 가서는 실험 실습을 병행을 하면서 기업체에서 50%의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즉 입학과 동시에 바로 취업이 확정되는 일석이조의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입시 지원 전략의 좋은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 꼭 선생님께서 강조해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대상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의 전년도와 좀 달라진 점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우선 수시에서는 전형 방법을 달리한 광운대라든지 상명대 그리고 을지대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고대 서울 경우에 폐지했고요. 서강대 역시 폐지했고요. 서울 시립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계인의 각 3등급 세계인에서 올해는 합 7 이내로 각각에서 합 7 이내로 오히려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합이 8 이내고요. 한국사는 필수 응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의 경우에는 한 과목만 최우수 과목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한경대학교 안성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성적 4등급 이내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 학생부 최저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시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올해 전년도에 수시에서 뽑았던 동국대가 그다음에 연세대 서울이 인하대학교가 올해부터 현 고등학교 3학년 2021 입시부터 정시로 이동을 해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에서 분할해서 뽑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의 경우에는 종전 그대로 수시에서 고른 기회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의 변경 역시 정시에서 동국대 수능 100% 그리고 숭실대가 이전에 수능 100에서 올해는 수능 70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 비율을 줄이면서 대신에 학생부 교과와 자기소개서가 추가된 서류 30%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아마 각 모집 단위에서 특히 자체 추수지 여러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점검을 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조금 대학의 여러 학업 과정에서 중도 탈락이라든지 여러 학점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여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학생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시이지만 학생부 교과 일부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추가해서 서류 30% 요소를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점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화여대 예체능인 조형예술학과의 경우에는 1단계는 그대로지만 2단계에서의 성적 반영 비율 요소가 종전 실기 60에서 실기 40으로 대신 교과 성적이 60으로 확대가 되는 이러한 추이를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연대 서울이 이동을 하면서 폐지했고요. 역시 인하대도 국영수 3등급 하나에서 아예 이동을 하면서 역시 폐지를 했습니다. 달라진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본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전년도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총 모집 단위별 지원 인원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화면의 내용에는 정시로 올해 이동한 연세대학교 외 2개 대학 포함해서 동국대라든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까지 3개 대학까지 모집 인원을 포함을 했었을 때
전년도 총 지원 인원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시 선발 인원이 840명 가까이 됐었는데 11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전체 총 경쟁률의 분포를 보였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별, 학과별 역시 대학별 그 선발 인원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의 그 진학 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이러한 결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주요 대학 몇 개 대학의 내용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천대 성남의 경우에는 최고 평균 등급 합격생을 보게 되면은 의료 경영학과 1.8에서 최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3.6등급에 그래서 과거 적성고사로 뽑았던 이러한 2018학년도 뽑았던 그때보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의 관계자에 의하면 훨씬 특성화고 학생들의 그 수준이라든지 적응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양호해졌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약간명을 줄이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가천대의 경우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추이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의 인원폭을 조금 다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또 내용도 팁을 주셨습니다. 강남대의 경우는 야간 경제세무의 경우에는 5.6등급, 그 다음에 아예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있지만 모집 단위 학과가 워낙 작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그 폭이 지원자의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경희대 서울국제 35에서 70명을 뽑는데요. 화학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1.1등급대 아주 극상의 분포를 보였고요. 의료 디자인의 경우에도 2.6등급대로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종전 단계별 면접을 30% 반영하는 단계별 전형에서 아예 일괄 합산 학생부 교과 30과 그다음에 서류 전형 70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 예년에 비해서 이제 공입 전 계열에서 1등급대 중반대의 합격 평균 분포대를 보이는 이러한 성적들을 보이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 유일하게 컴퓨터공학과의 경우에만 4등급대 초반 학생이 1명 예비번호를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역시 상위권이지만 점진적으로 특성화고에 취업을 준비했던 상위 성적 우수자들이 이제 진학 쪽으로 대거 조금 이동을 하면서 상위권에 역시 진학 쪽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추이가 반영돼서 예년에 비해서 그 모집 단위의 인원이 대거 늘었다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리고요. 특히 서강대의 그 증가 폭이 9명밖에 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기존 14대 1에서 22.0에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서류들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라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명대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내용은 모집 단위 인원이나 지원자 수나 경쟁률은 서울 캠퍼스의 내용이지만 상명대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입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특별히 천안 캠퍼스에 정보 보안과 영화 영상과의 합격자 평균 등급을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지대의 경우에도 전자공학과를 포함해서 모든 학과들이 2등급대 중후반대에서 형성되는 반면에 바둑학과 1명 유일하게 뽑는데 5.0의 분포를 보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덕성여대의 경우에도 특히 그 디자인의 경우에는 다른 전형과 달리 이 학생부 교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반영 교과에 있어서 계열별 3과목만 최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전 취사 지원 방법, 전형 방법으로 인해서 그 성적대가 상당히 극상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학 특성하고 특별전형을 뽑는 대학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서울시립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전 학과에 25명 1명씩 뽑는데 거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예측 불가합니다. 복불복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꾸준히 그 예년에 12대 1에서 올해 전년도에는 14대 중반대의 분포율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엄격한 수능 최저 학력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전국에서 가장 국공립의 절반인
50만 원 이내에서 대학 등록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작지만 알찬 대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립대의 속성이 반영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평균 합격자의 성적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내신 등급대 상위권자도 있게 되지만 수능 최저 합격 요건이 더 합불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전년도 조경학과의 경우에는 4.5등급대 학생도 과감히 수능 체제를 맞춰서 합격을 했다고 하는 거. 해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서너 개 이상 학과에서 이러한 3등급대 후반에서 5등급대까지도 합격생이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에 조금 인원이 경쟁률이 줄어든 이유는 5배수에서 1단계에서 4배수로 조금 줄어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의 경우에도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폭이 대거 20%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역시 요건들을 완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경대의 경우에도 역시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약간 늘어났는데 역시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단순화시키면서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그 지원자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자 증가 비율이 예년도에 비해서 대거 늘어났고요. 반면에 학생부 교과 100%로 실시하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2 때 학생들이 약간 관망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지원 전략의 추이에 따라서 역시 예년에 비해서 모집 단위의 그 지원율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 것. 하지만 워낙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 뽑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속성상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 그 증가한 폭이 크지 않다고 하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시기별 수시인재, 정시 시기별로 나누어서 주요 대학 등의 모집 인원의 현황은 이렇게 표 화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냐 종합전형이냐 그리고 모집 단위 붉은색으로 강남대의 경우에는 22명 모집 인원의 주간 18명, 야간 3명, 글로벌 경영학과 그리고 세무학과 이 두 개 학과의 경우에 야간학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 인원이 많은 대학들이 가천대, 글로벌 성남, 경희대 서울국제, 그리고 명지대 용인 서울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숙명여대라든지 그리고 올해 을지대가 전년도 유일하게 그 대학별 고사인 적성고사로 6명을 선발했다가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하면서 한 명의 티오를 늘려서 7명으로 학생부 종합 형식으로 선발한다고 하는 거. 그 외에 한성대의 경우에 앞서 강남대와 마찬가지로 21명 모집 단위에서 주간 14명, 전학과에 야간 7명 이렇게 병행해서 뽑는다고 하는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면 경기대 서울과 수원의 경우에 각각 2명에서 18명을 수능으로 뽑고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동을 한 대학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숭실대의 경우에 아까 수능 70%, 서류 30,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분할해서 14명, 2명, 12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대 30명, 내년에는 조금 줄고요. 인하대 역시 이동을 하면서 수능 체제를 폐지하면서 전 영역에서 가군, 나군, 다군 세 영역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51명을 뽑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시위에서 각 선발 방법 및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가천대의 경우에 1단계 4배수, 2단계 특히 면접 50%, 특성하고 특별전형을 포함한 가천대의 모든 특별전형 영역에서 이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천대의 경우에는 1단계 대개 통과해서 1단계 통과자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의 극간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의 비중이
다른 타대학과 달리 50%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1단계 성적 우수자가 2단계에서 아니면 1단계 성적에서 조금 중하위권자가 2단계에서 면접에서 어떻게 면접을 잘 치르냐에 따라서 그 면접의 역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 바로 가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의 경우에 역시 그 면접의 주된 포인트는 학생부에 기록된 여러 창체 활동이라든지 교과 영역에서 학업 역량 5개 학기 동안에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행동 특수 종합 의견 이런 내용에 관한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됐는지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요. 또 자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역시 명확하게 그 체크를 하는 이러한 면에서 면접이 아주 실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만 가천대 지원자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그 합격자율이 상대적으로 그 많지 않은 이러한 결과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별히 가천대의 경우에 이러한 전형 요소의 반영의 속성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나 강남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일괄합산 서류 100으로 이루어지고요. 강남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 서울의 경우에 역시 2단계 면접에서 30%, 1단계 성적 70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서울의 경우 역시 1단계 성적 70%, 면접 30%. 특히 면접은 올해의 경우는 이제 학교 교내에서 먼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 P냐 F냐 이렇게 여부만 판단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이미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대 일반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이지만 디자인의 경우에 아트 앤 디자인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20, 실기 전형이 80%를 의존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해 드렸지만 다음 차트에도 나오겠지만 각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계열 구별해서 세계 합의 7, 세계 합의 8 이내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일하게 신한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70을 반영하면서 면접이 30%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참고로 신한대학교의 경우에는 의료, IT, 보건 특성화 대학으로서 수도권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성화의 경우에는 신한대학교 전 모집단이 전 전형에 제한 없이 분리함 없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그리고 최우수 학생부 한 학기 성적 우수 50%, 그 다음에 차하 성적 우수 학기 성적 50% 이렇게 2개 학기만 반영을 해서 선발한다고 하는 전형 요소가 좀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대 보시면 학생부 40, 서류 60의 일괄 합산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나머지 대학들 한성대만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100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항공대의 경우에는 일괄 합산 100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영에서는 경영학과하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되겠습니다. 2개 합이 5 이내 그리고 공학의 경우에는 2개 합이 6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대학에서 시립대와 항공대 수시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화면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 꼭 참고하시면 특히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최우수 상위 한 과목만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직업 탐구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금 전형 요소 반영별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이루어진 대학이 가톨릭대부터 성균관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교과 100 수능 체제가 개설되는 대학은 시립대, 한국항공대,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가천대, 을지대, 교과 100은 대진대에서부터 그다음에 협성대까지 가장 많죠. 그리고 서류와 교과를 반영하는 경희대, 한성대 일반학교의 경우에 유일하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과 70에 면접 30을 반영하는 신한대학교, 실기가 이루어지는 경기대 수원 캠퍼스의 비즈, 디자인 비즈 있죠. 36대 한성대 역시 ICT와 디자인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택 기회를 주고 있는 비록 독립된 전형은 아니지만
고른기의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에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 수시 정원내가 되겠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 국민대에서부터 협성대까지 10개 대학이 개설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단계별로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성균관대나 성신여대, 아주대학교, 한양대, 서울의 경우에는 서류나 학생부 교과 이렇게 일괄합산 100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특별히 고른기의 특별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방법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에 내가 경영학부에 지원하려고 했을 때는 자, 성균관대에는 수시에서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고른기의 특별전형의 자격 요건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일한 모집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집 단위인 경영학과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고른기의 수시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수시에서 경영학부에 하나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특별전형으로서 역시 경영학부에 수시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6번 6회 이내 지원에서 성균관대에서 2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 4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복수 지원까지도 수시에서 동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 외에 동국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한양대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정시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지만 수시에서는 고른기의 특별전형에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번째 차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고 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인 졸업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차트 내용으로서 특별히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이렇게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재직을 해서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 3년 이상의 요건을 채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올해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크게 전년도와 달리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전국 따지 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역시 120명 가까이 50명 가까이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참고적으로 약 5,540명 정도 확 또 대거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졸업자 전형과 달리 모집 인원이 대거 지금 3년 동안 감안한다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 28개 대학 올해의 경우에 3,04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건국대가 가장 주도적으로 선도 대학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산업융합학과, K뷰티 산업융합학과 포함해서 136명을 선발하는데요. 역시 면접이 없습니다. 앞서 특성화고 졸업자, 이렇게 재학생의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단계별로 복잡하게 까다롭게 학생들을 선발한 반면에 건국대 졸업자 재직자 경우에는 이렇게 면접 없이 일괄 합산으로 학생부 30에 서류 7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관계자에 의하면 특별히 졸업자보다 재직자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적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여러 가지 서류의 완성도라든지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서류가 기본 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의 완성도가 상당히 아이들이 아주 대학원생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해주셨고요. 면접에서 인터뷰라든지 아이들의 친절, 매너, 공손함 이렇게 3년 동안의 어떤 그러한 사회의 어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국대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건대의 경우에 자, 재직 의무가 그러니까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은 조금 까다로운 전형이기 때문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3년 동안의 재직 기간을 충족해야 되고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도 입학을 하고 나서도 졸업일까지도 역시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재직 이직 기간이 최소 고대의 경우에는 6개월, 나머지 재직자 전형이 있는 대학들은 8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제한적으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직 기간 내에 또 다른 이러한 재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가 되는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고요. 건대와 관련해서 신산업융합학과의 경우는 합격을 해서도 재학기간 동안에 재직 의무가 있지만 K-뷰티 산업융합학과 메이크업이라든지 피부관리라든지 미용, 화장품 이 경우에는 합격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재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대학별로 건대의 경우처럼 똑같은 학과지만 신산업융합학과의 경우는 재직 의무를 해야 되지만 K-뷰티 신산업융합학과는 재직 의무가 입학일 다음부터는 없다라고 하는 이걸 대학별로 좀 유념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졸업자들에게 잘 충실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나머지 상세 대학별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재직자 전형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군 의무 복무 기간도 18개월이나 20개월, 22개월도 역시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시 1인 창업의 경우에 그러면 창업 준비 기간도 재직 경력 기간에 산입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관할 그러한 구청에서 영업 개시 허가증이 나온 그날부터 바로 그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 이런 점들. 그리고 야간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특별히 원래 원칙은 주중 2회 정도는 6시부터 10시까지 심야까지 강의 수강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레포트라든지 원격적으로 많이 대체가 되는 추이고요. 대신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토요일 날 전일제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 상세한 관련한 내용들도 대교협이라든지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특별히 우리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자료실에 보게 되면 아주 상세히 연구사님들이 잘 정리해서 탑재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셔서 이 특별히 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 관련해서 잘 안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특히 세종대학교가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서 재직자 전형의 비율이 조금 감소폭이 큰 이유는 학과의 속성을 아주 다른 데에 비해서 융합이 아니라 글로벌 조리라든지 외식 관광 이쪽으로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재직자 전형의 모집 단위도 한 개, 두 개 학과의 경우에서 이제는 학과의 어떤 그러한 여러 학생들의 그 특성하고의 그 계열과 속성을 잘 반영한 또 미래의 어떤 4차 산업 지향적인 융합학과 그리고 세분화 관련 내용들로 전문 학과들로 계속해서 더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내용도 아울러서 함께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그 선발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반영 비율을 정리해 보면은 서류 100% 대학은 광운대에서 홍익대까지, 교과 100% 적용대학은 서경대에서 한대 서울 예리과까지, 1단계, 2단계 다단계 면접을 전형을 취하는 대학은 경희대에서 아주대까지, 교과 면접은 성신여대, 서류 교과 전형은 건국대, 서류 면접 전형은 안양대, 한신대, 그리고 수시, 정시 분할해서 뽑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덕여대, 세종대, 중앙대, 세계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 강의의 마지막 내용을 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지난해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졸업자 특별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요. 학교별 모집 단위별 약간의 그 증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모집 단위 지원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우선 전반적으로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자의 입시 성적도 과감히 재직자의 경우에는 경희대의 경우라든지 여러 대학들은 그 광운대라든지 그 합격자의 평균 등급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의 경우에는 특별히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본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6등급대 후반의 학생이 도전을 해서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역시 광운대의 경우에도 자산관리나 정보 콘텐츠학과의 모집 단위에서는 평균 3등급에서 5등급까지 합격자 분포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성적은 특별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의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진대 약간의 0.05로 미달됐고요. 동종여대 정시에서는 역시 토탈 뷰티 케어학과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명대, 성신여대 분포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조금 타대학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학과의 모집 단위의 속성이 조금 아주 지극히 이게 움츠려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7등급 7.2대 1의 경쟁률이 분포를 보였고요. 역시 숭실대학교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역시 안양대는 조금 저조하고요. 중앙대학교 역시 수시에서 똑같은 학과를 수시 정시 나곤에서 분할해서 뽑지만 정시보다 수시에서의 그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 경쟁률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기대 보시고요. 한성대 그리고 한신대. 참고로 한신대의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 이제 폐지된다고 하는 거 아까 앞서 내용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양대학교 서울의 경우에 에리카 캠퍼스와 달리 거의 14대 1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총 28개 3,041명 가운데서 약 전체 물론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6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13,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의 분포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 내용과 관련해서 1부, 2부, 세 번째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특별히 특성화고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그 수요는 더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감안해 볼 때 이런 추이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우리 앞서 제1선에서 진로 진학 지도에 매진하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공부와 이러한 진학에 대한 역량을 키우셔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을 내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진학의 문호를 열어주시는데 그 견인의 역할을 꼭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